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바로바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피부 세포에서 여드름 유발 신호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 단백질 보충제는 이제 예전에는 사실 운동을 많이 하는 남성분들이 거의 드셨죠. 근데 이 프로틴 파우더가 바로 진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이 카제인과 유청 단백이 직접적으로 그 피부 세포에 여드름을 생성하게끔 하는 그런 신호를 자극해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준영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청소년기 여드름 관리하는 방법, 피부과에서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피부과에서 관리하는 거 말고 여드름 환자들이 평소에 어떤 식습관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사실 피부과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은 당뇨, 비만, 고지혈증 이런 성인형 대사질환을 뜻하는 용어거든요. 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질환들이 사실 대사증후군이겠지만 이 피부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이 여드름이 사실 그 피부의 대사증후군이에요. 자, 왜 이 여드름을 피부의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냐면 당뇨랑 그 비만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 우리 세포의 신호 전달 체계가 우리 여드름 환자의 피부 세포에서도 그게 증가가 돼 있다는 게 발견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신호를 활성화시키면 여드름이 많이 나는 거고, 억제하는 쪽으로 가면은 여드름을 예방하거나 악화를 예방할 수 있겠죠.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이 성인병을 치료할 때 사실 식습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드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드름이 많이 나는, 특히 그 중증의 여드름을 가진 경우에는 진짜 당뇨, 비만 환자들 식단 조절하는 것처럼 평소 식습관 개선하면은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사증후군의 관점에서 여드름을 봤을 때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음식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바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에요.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당지수라는 거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우리 몸에서 이 혈당을 올리는지 요거를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바로바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피부 세포에서 여드름 유발 신호를 자극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 뭐가 있냐 하면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을 함유한 가공 음식입니다. 흰쌀, 떡, 빵, 설탕, 탕후루 이런 것들이 바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밥을 드실 때도 흰 쌀밥 대신에 이제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좋고, 단맛을 내는 그런 인공 첨가제, 설탕 이런 것들은 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틴 파우더예요. 이 단백질 보충제는 이제 예전에는 사실 운동을 많이 하는 남성분들이 거의 드셨죠. 근데 요새는 여자분들도 운동 조금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하고 프로틴 파우더만 먹고 식사 안 하고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이 프로틴 파우더가 바로 진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이 프로틴 파우더가 이제 원래 어떻게 만드냐면은 우유에서 그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뽑아가지고 이제 유청 단백,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웨이 프로틴인데 유청 단백 형태로 만든 거를 가루 형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틴 파우더의 기원은 유제품이란 뜻이에요. 이 카제인과 유청 단백이 직접적으로 그 피부 세포에 여드름을 생성하게끔 하는 그런 신호를 자극해요. 그래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유제품, 그 다음에 육류, 그 다음에 이를 가공한 음식, 햄이랑 소세지 먹지 말란 뜻이에요. 유제품이랑 이 육류에는 아미노산 중에 류신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류신 자체가 여드름을 악화하는 그런 신호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를 가공한 햄, 소세지 같은 음식에는 그 내분비 교란 물질 그리고 각종 화학 물질들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지선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피지 분비량이 많이 늘어나서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셨을 때 좀 어떠세요? 이게 우리가 그 흔히 생각하는 이제 당뇨나 비만 환자들이
피해야 할 음식과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렇게 영양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여드름은 진짜 당뇨 환자 식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가 훨씬 편할 겁니다. 주사 환자 식습관 다뤘을 때 장내 세균총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여드름에도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실 여드름 역시 그 피부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고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장내 세균을 좀 튼튼하게 해주고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 많이 먹고 싫어하는 음식 먹지 않는다. 그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보면 이제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은 양파, 마늘, 브로콜리, 연근, 비트, 당근, 양배추, 치커리, 케일 같은 채소, 버섯, 껍질째 먹는 당도가 낮은 과일, 그다음에 해조류 이런 거예요. 이런 음식을 많이 먹어야 우리 장내 세균들이 영양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 공급이 돼서 장내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반대로 장내 세균 싫어하는 음식은 당, 독소, 함유 음식이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죠. 당, 독소 자체가 피부 내의 염증 상태를 심하게 만들어준다. 피부의 노화를 촉진시킨다. 이 당, 독소가 많은 음식은 바로 고온에서 굽거나 튀긴 음식, 설탕, 밀가루, 유제품, 당도가 높은 과일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드름을 당뇨, 비만이랑 그런 같은 대사증후군으로서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에 맞는 식습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자, 물론 이제 여드름을 이런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건 물론 좀 이렇게 반쪽짜리 생각일 수는 있어요. 뭐 청소년기 여드름은 사실 폭발적인 그런 성호르몬의 증가와 그에 따른 뭐 피지샘의 과도한 활성화, 뭐 아주 중요한 원인이죠.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뭐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 호르몬이 뭐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은 우리가 의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또 여드름이 이제 심하게 많이 나는 청소년기의 그런 중증 여드름,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성인형 여드름은 반드시 이 여드름이 피부의 성인병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평소에 생활습관, 식습관 개선되게 되면 분명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운동할 때 PT 받는 경우 많죠? PT 받는다고 살이 저절로 빠지고 막 근육이 막 붙는 게 아닌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평소에 영양관리 잘 해줘야 되고 잠 충분히 자서 몸이 회복할 시간 줘야 되고 피부가 똑같습니다. 염증이 심하게 올라온 부위, 향후에 염증이 심하게 생길 수 있는 부위, 피부과에 와서 깨끗하게 스킨케어 해주고 관리해주고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 착색 이런 것들은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로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평소의 생활습관, 식습관에서 이제 여드름이 많이 나지 않도록 염증을 개선하고 우리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피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세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것이 바로 주치의인 이제 피부과 전문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피부과 전문의 박준영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